72번 문항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72번 보시면은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질량은 m과 2m이라고 되어 있고 서로를 향해서 각각 속력 v와 2분의 v로 운동을 하다가 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탄성 충돌을 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얘는 충돌한 다음에 y방향의 운동량이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일단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2차원 물체 사이의 충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은 사용을 할 거고 대신에 반발 계수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질문은 T1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그럼 따라서 충돌한 다음에 T는 0일 때 충돌을 할 거니까 충돌한 다음에 이 원점으로부터 Y방향의 A 속력과 B의 Y방향의 속력을 구해야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얘는 이제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따가도 얘기할 것 같은데 칠판을 써야 되겠다. 벡터를 분해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즉 벡터라는 게 분해된 채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할 때 그 방향에 대한 성분이 필요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분해되지 않은 채로 보고 있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잘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문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일단 충돌 전에 X방향의 운동량의 합을 보시게 되면 A가 오른쪽으로 mv, 그 다음에 B가 왼쪽으로 mv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 X방향 운동량은 0이죠. 그래서 충돌 후에 지금 Y방향 운동량밖에 없기 때문에 X방향으로의 운동량 합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됐죠. 자, 그럼 이제 Y방향에 대해서도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Y방향으로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충돌 전에 Y방향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죠. 그럼 충돌 후에도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의 이방향 운동량하고 B의 이방향 운동량하고 같은 값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탄성 충돌을 한다 라는 내용을 안 써먹었죠. 자, 따라서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mv였고 B의 운동량도 mv였거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충돌 전에 A하고 B의 운동량이 같죠. 하나의 기호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A 쪽의 운동량 mva 프라임, B 쪽의 운동량 emvb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하고는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 Y방향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편의상 얘를 P'이라고 둡시다. 크기만 표시를 한 겁니다. 방향은 반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이 지금 같은 값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합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다. 왜냐면 탄성 충돌이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탄성 충돌.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B는 2M이었죠. 그럼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B의 운동 에너지는 4M분의 P제곱. 이 두 개 합이 돼야 되겠고, 충돌 후에 자, 얘네 둘의 운동량 크기는 P'이라고 났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2M분의 P'의 제곱, 그 다음 B의 운동 에너지는 4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모 배치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P제곱과 P'의 제곱이 같습니다. 즉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P의 크기가 MV였기 때문에 얘 크기도 MV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속력이 V가 되는 거고 이 속력이 2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T1까지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T1 동안에 이동한 거 VT1이고 일로 이동한 거는 2분의 VT1이 되겠죠. 두 개 합은 2분의 3이 될 건데, 근데 이때는 연습을 위해서 상대 속도로 접근하는 연습을 살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V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2분의 V니까 얘가 얘를 보던 얘가 얘를 보던 상대 속도의 크기는 2분의 3 T1 동안에 움직인 거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2분의 3 VT1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 속도 연습하는 것까지 요 문항에서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유사 문항 중에서 75번. 자, 문제 보시면 질량이 1kg인 꽃병이 바닥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져서 세 조각으로 깨진 다음에 기울어짐이 없는 바닥면을 따라서 미끄러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번 1kg짜리 꽃병이 쭉 자유낙하해가지고 바닥면에 떨어진 다음에 튀거나 하지 않고 바닥면을 따라서 이 파편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충돌의 종류는 우선적으로는 물체하고 면 사이의 충돌인데, 그래서 이 물체와 면이 Y방향으로 지금 충돌을 했죠. 사실은 물체가 Y방향으로 튀지 않았기 때문에 면, 즉 지구와 한 덩어리가 돼서 지구의 운동량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구를 포함해서 운동량 보존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Y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Y방향, 수직 방향으로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X방향이니까 통칭해가지고 이 면과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면 방향이라고 할까요? 면 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을 할 거다. 즉 면의 방향으로는 충돌한 거는 없으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냥 면 방향으로 이 세 조각이 분리가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될 건데, 요게 분리되기 전에 면 방향 어느 쪽을 축으로 잡던 간에 운동량이 0이었죠. 그래서 분리된 이후에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요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0.25kg짜리 첫 번째 조각은 X축을 따라서 2m/s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0.25kg인 두 번째 조각은 똑같은 속력으로 Y축을 따라서 역시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조각 하나가 그러면은 0.25 곱하기 2니까 운동량 0.5로 운동을 했고, 나머지 조각 하나가 또 0.5로 Y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러면 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0.5kg 짜리가 남아있는데,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